안녕하세요. 기출의 포물잡자 2부를 할 건데요. 오늘은 그 기출에 대한 그 양식과 문제 우리 그 전에 풀었던 골개미에 대한 답을 조금 하면서 해학과 풍자 그리고 뭐 반어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작품에서 그때 봤던 거에 대한 좀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정말 기출의 폼을 잡는 3부는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번 주 내일 모레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이고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달 얘기 좀 할게요. 달 얘기를 좀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거 그 기출 좀 답도 드리면서 다음 주에부터는 3부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정말 기출의 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진이의 영반월이 나왔어요. 제가 달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아까 그 기출의 답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좀 연결이 돼요. 황진이 하면은 정말 발상이 이걸 볼 때마다 영이 무슨 영이냐면 읊다 뭐뭇을 읊다라는 영도 있고요. 뭐뭐 사물에 빗대어서 읊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월이에요. 반월. 뭔가 조각난 달을 뭔가 사물에 빗대어서 읊는데요. 그런데 조각난 달, 이런 달이겠죠. 내일 모레 우리는 이제 이런 달을 기다리는 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7, 8, 9에서 음력으로 우리 고전은 다 음력으로 말하는 거니까 이 중간에 우리 1, 2, 3, 4, 5, 6, 7, 8, 9 그래서 3추 하잖아요. 이 세 개로 나누니까 달수를 이 3추 중에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요. 이래서 중양철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다시 요거 얘기를 다시 달 얘기하면 다시 들어갈 건데 우선 황진이가 말하는 이 조각난 달을 무엇의 사물에 빗대어서 말한 걸까요? 빛이라는 사물. 우리 일상적인 소재인 빛이란 사물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곤륜산 하면 누가 떠오르죠? 혹시 서왕모 떠오르실 거예요. 서왕모가 떠오르실 거고 서왕모는 옥황상제의 아내격이 되는 분이세요. 여자고 이 서왕모가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최근에 했던 작품 떠올르셔야 돼요. 최근에 서왕모 났던 작품 뭐였죠? 봉선화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종이 묻혀서 묶은 그거를 서왕모에게 붙이는 편지라고 하는 것에서 서왕모가 나왔는데 서왕모가 사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 중국에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천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곤륜이 있어요. 곤륜, 그러니까 산맥이에요. 산맥. 7개 큰 산맥인 산맥은 잠깐 생략을 하면서 천산 산맥이 있고요. 서쪽에 이렇게 중국을 본다면 이쪽에 타클라막한 사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곤륜 산맥이 있는데요. 이 곤륜 산맥이 천산이라는 산맥과 이 사막의 사이에 둔 아주 험한 지역에 있는 곤륜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험한 산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산이 너무나 이 하늘 끝에 다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틀라스 산맥이 하늘에 닿아 있다고, 그래서 이 산맥이 하늘을 받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곤륜산에서 유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힌트,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곤륜산에서 유명한 것? 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옥이 이 곤륜산에 옥을 잘라가지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곤륜산에 옥.
그러면 이 곤륜산에, 이 높은 산에 이렇게 높은 산봉우리 맨 위에 누가 살까요? 서왕모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궁궐을 옥으로 지우고 금으로 지우고 대리석으로 지은 이 산꼭대기에 살고 계신 분이 서왕모예요. 서왕모. 옥황상제의 안액격되는 서왕모인데 이 서왕모 하면 또 떠오르는 과일 혹시 있으신가요? 중국에서 유명한 과일 뭘까요? 네, 맞아요. 복숭아 밭을 갖고 있는 분이 서왕모세요. 서왕모. 그래서 복숭아 한 개 먹으면 몇 년을 살까요? 수명이 3,000년이라고 해요. 3,000년. 3,000년을 살기 때문에 신선들이요 아침마다 서왕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다고 해요. 왜? 복숭아 하나를 받아서 먹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품에 왜 자꾸 서왕모가 나오고 곤륜산의 옥이 자꾸 왜 나올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오시면은 많은 고전 작품들에 서왕모가 복숭아 밭을 갖고 있어가지고 많은 남자 신선들이 서왕모 유일한 여자죠. 다른 신들 다 남자 신인데 여자이시고 그리고 밭을 갖고 계시고 또 서왕모가 하는 역할 또 뭘까요? 우리 그 아들을 점지해주는 역할도 해요. 새 생명을 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 복숭아 잠깐 나왔으니까 우리 좀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물론 양력이죠. 복숭아 차례상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복숭아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왜 상징하고 제화하고 복숭아 그림이 여기저기 있고 도염령 부릉도원에 복숭아 꽃이 막 만발한 걸 무릉도원이라고 했던 거 왜 그러냐면 복숭아가 상징하는 속성이 뭐냐면 장수예요. 장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 하나 먹으면 3,000년을 살기 때문에 많은 신선들이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면서 서왕모에게 복숭아 한 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차례상에 올라올 수가 없겠죠. 왜? 우리가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귀신이든 아니면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음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 복숭아는 또한 귀신을 쫓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장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례상에 올라오지 않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까 아들을 점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이중적인 역할로 한우를 다스리는 역할 또 하고 있고 그 다스리면서 공포를 내리고 뭔가 다스리는 그 역할하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역할도 서왕모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에 서왕모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숭아는 그 차례상에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의 의미로 인하여 또 귀신 무슨 안 좋은 악기를 이렇게 떨쳐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이 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흥부전에서 놀부 마누라가 나쁜 짓을 한 것 중에 불효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흥부전도 박흥보가 그래서 신재효 본으로 좀 있으면 할 거예요. 불효로 뭘 올려놓냐면 차례상에다가 혹시 기억나세요? 올려놓는 거? 숯불하고요. 복숭아를 올려놔요. 숯불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귀신이나 혼백이 들어오는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부마누라가 하는 거는 상당히 불효의 짓을 하는 거겠죠. 그런 것 때문에 복숭아가 차례상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문화는 토착적인 문화도 있고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문화도 있는데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계환 저자의 제가 중국 핵심 강의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 저자의 이 부분을 두고 왜 자꾸 우리의 그런 문화의 중국의 그런 도교적인 사상이 이렇게 들어왔을까? 우리의 또 전통적인 토착적인 문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작품에 왜 자꾸 곤륜상이 나오고
왜 서왕모가 자꾸 나오는가라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봤는데 이분의 여기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영반월로 올게요. 이 곤륜산이 왜 이제 옥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누가 곤륜산의 옥을 잘라가지고 정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조 중에 황진이 시조 중에 이 시조를 정말 좋아하는데 직녀의 빛을 만들어 주었지 하면서 그 옥을 잘라가지고 그 빛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옥빛, 이 옥빛이 곤륜산의 옥을 잘라서 직녀의 빛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우리 견우와 직녀. 음력 7월 7일 칠성날 그 까치가 오작교 해줘가지고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때 직녀가 빚던 그 빛, 그때 머리 빗었던 빛이요. 그 빛 누가 만들어줬지? 그런데 견우님이 떠났어요. 사랑하는 님이 떠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님이 없어요. 우리 고사성어에도 있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단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빛이 견우님이 떠났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허공에 탁 던져놨대요. 그게 반월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발상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되게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이 반달이라는 소품, 오늘 소품에 대해서 소품의 속성에 대해서 좀 할 건데 구체적인 이 반달이라는 이 소품이 구체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는 뭐예요? 직녀,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직녀의 비극적인 사랑, 그쵸? 하는 그 직녀의 빛이에요. 이 반달이 의미하는 거는, 그쵸? 그래서 이 빛이 갖고 있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이겠죠. 견우 직녀의 설화를 차용한 이 시조고, 그 다음에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단장을 하는데 없으니까 씨름하면서 허공에 이 빛을 탁 던진 게 이 반월이라는 것. 그래서 빛의 의미와 반달의 의미를 볼 수 있었던 거고, 다시 잠깐 우리 7, 8, 9에서 8이 중간에 있어서 중양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오곡 중국에서는 농업 국가였고, 뭐 우리도 그렇죠. 농업 국가고 우리 추석이 되면은 오곡이 풍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곡이 풍성하게 되는 거를 이 월신이 달빛으로 변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은혜를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이 되면 보름달을 보면서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말하잖아요. 그게 달월, 그쵸? 월신한테 감사의 인사, 이런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달빛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월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신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고전하다 보면은 월신 하면은 항아가 나와요. 항아가 나오는데 옥황상제의 아들들이 하늘의 태양을 장난을 쳐갖고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강이 다 마를 거고 농사 졌던 그 곡식들이 다 마르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발 태양을 하나로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옥황상제가 명수사, 활착 잘 쏘는 명수사인 이 항아의 남편이죠. 월신인 항아의 남편한테 좀 우리 아들들이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 태양을 하나로만 해라 그랬는데 이 명수사인 이 얘가
9개 태양을 다 쏴버린 거야. 죽은 거죠. 옥황생제가 당연히 대단히 노하겠죠. 그래서 얘를 지상에 죄를 졌으니까 하강을 시켰어요. 그 인간 세상에서 얘하고 항아랑 너무 슬프게 사니까 이 곤륜산의 서왕모가 안타깝다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약을 하사했어요. 그런데 항아가 자기 혼자 몰래 먹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얘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어버렸어. 그러니 혼자 하늘로 한들 비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달로 간 거예요. 달. 그래서 달로 간 거예요. 황하가. 그래서 달로 간 날, 그 날을 기리는 게 중양절이 된 거라는 중국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날이 추석이고, 그래서 그 월신인 달에게 우리가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리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빛이 잘 드는 곳에 향로와 월과자나 그렇게 초 넣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기록에는 삼국 사기에 추석이라는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유리왕, 신라 때 유리왕이 두 왕여에게 육부의 그 여성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길쌈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진 사람이 이제 대접을 술과 밥으로 대접을 하고, 진 사람은 또 춤을 추면서 뭐 희소 그렇게 말하면서 춤을 췄다고 해요. 그런 행사를 또 가베라 했다라는 기록이 우리 삼국사기 유리왕 신라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중국에서 있었던 항아의 그런 이야기 전래되고 했던 게 이때 신라 때서부터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그때 행사를 가베라고 한다라는 거 삼국사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5월 5일 단오 때 우리는 창포에 머리 감고 그네 띄고 뭐 씨름하고 그런 게 있고, 추석 때 그럼 5월 5일 단오는 여름을 시작하는 걸 알려주고, 추석 때 가을이 그 곡식이 다 익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추수하진 않잖아요. 그런 이유도 밝히고 있는데, 아까 그 책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의 남쪽 지방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는 5월 5일 단오가 여름을 시작하고 추석이 가을 곡식이 다 무르익는, 조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시기에 맞지 않는 거는 중국의 남쪽 지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점과 조금 많죠. 우리는 조금 더 있어야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게 중국 남방 지역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월 5일 추석의 그 날씨가 우리와 날씨와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중국 남방 지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달 이야기도 했고, 보승아 이야기도 했고 하면 이 영반월 이야기하면서 반달이라는 소품, 반달이라는 구체적인 사물, 그게 갖고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제시문 이해를 하는 걸 할 건데, 무슨 제시문을 이해를 하냐면, 제시문 이제 바로 드릴 거예요. 문학이라는 생산. 참신한 인식인데, 제가 참신한 인식을 이회수의 그 글쓰기 부양에서라는 글을 갖고 와서 보여드릴 건데, 참신한 인식은 저는 예전에 우리 고전을 찾는다면 황진이의 영반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와가지고, 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반월을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참신한 인식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문학 생산, 사물에 대한 피상적이다, 습관화된 인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머리 빗는 빛을 가지고, 이 황진이는 머리 빗는 빛, 이 달, 이 자기가 견우가 있을 때 머리 빗던 그 직녀의 빛을 탁 던진 게
이 조각다리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인식, 그런 것, 우리가 생각했던 빛에 대한, 빛이라는 소품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사실 이회수의 그 글쓰기 부양에서 대한 제시문이긴 하지만 그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황진이 영반을 갖고 왔고, 속성 제가 1월부터 4월 현대 강의하면서 색감에 의한 속성도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색감에 의한 속성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속성에 대한 거 작년에도 그쵸, 우리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윤공강 나비에 대해서도 우리 기출에 나왔단 말이에요. 속성을 정리해 보는 걸 할 건데, 볼펜, 연필, 설탕, 소금이 나왔어요. 좀 전에 황진희 씨에서는 머리 빗는 빛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시문을 다시 보고서 요 속성을 정리해 보는 거를 할게요. 연필과 볼펜의 대화예요. 칭찬하기죠. 칭찬하기. 이회수 선생님은 워낙 흰머리가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되게 연세가 되게 많으신 걸로 생각하는데 46년생이에요. 46년생이니까 우리가 많은 작가들 지금 하고 있는 41년생인 김승옥 작가보다 5년이 더 젊으신 거죠. 글쓰기의 공중부양에서의 글인데, 연필이 볼펜에게 뭐라고 하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한평생 칼질 당할 일이 없으니 마음 하나는 편하겠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같은 굵기로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니 대단해 라고 해요. 땅바닥에 아무리 세차게 내동이 쳐도 심이 부러지지 않는 내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이를 하루하루 이렇게 내 나이를 잊었소라고 하는 조수삼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살면서 느끼는 건데, 누구를 사랑하는 일은 점차 줄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사는 것, 미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점점 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글쓰기예요. 글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쓰는 것은 줄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 쓰는 것,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 쓰는 삶이 점점 살면서 저 또한 누구를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얼마나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건지를 살면서 정말 느끼게 되는데, 칭찬하기, 늘 누군가를 하루라도 누군가를 꼭 칭찬하자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연필이 볼펜에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볼펜이 연필에겐 또 뭐라고 칭찬할까요? 저놈은 깎을 때마다 향기가 난단 말이야. 실수를 했더라도 지울 수가 있으니 무슨 걱정이니 하면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침 흘리지 않는 비결이 뭐지? 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침 흘리지 않는 비결, 침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겠죠. 이렇게 칭찬하기가 있어요. 칭찬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연필, 볼펜의 속성을 우리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잠깐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볼펜은 뭐예요? 칼질당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죠. 같은 굵기를 쓸 수 있다는 속성, 심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지만, 색감에 대한 속성 정리, 시에서 나왔던 대상에 대한 속성 정리, 방금 본 것처럼 황진이의 월반홀에서 나왔던 이 빛이 갖고 있는 속성을 다른 인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본적인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시에 더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상이 어떤 인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냥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빛이 누군가에게는 사랑했던 사람이 존재했을 때 빛던 그 빛인데 이미 떠났기 때문에 나를 치장할 이유가 없어 해서 딱 던져놓았던 게
조각달이라는 거라는 그렇게 인식을 변하는 그걸 찾는 게 우리는 상당히 현대로 갈수록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대상을 갖고 속성 정리를 해보는, 물론 이거 EBS에 있는 교재에 실려 있는 그거 제가 연계 교재에 실려 있는 것을 갖고 온 자료입니다. 연필 깎을 때 나무 향기가 난다, 지우개를 지울 수 있다, 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속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설탕과 소금은 어떻게 비꼬아오는지를 보고 다시 이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비꼬기가 있어요. 설탕과 소금이 서로 비꼬는데, 제가 그 이회수 작가의 그 비꼬아 대기라는 거 화면을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삭제했나 봐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설탕은 개미들이 하잖아요. 그쵸? 정말 집에 개미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좀만 단 거 있으면 막 몰려있고, 우리 숲속에 가도 막 그 단 거 있으면 개미 몰리는 거, 이를 썩게 한다. 너 이 썩게 하고 비만 당뇨 유발하잖아.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설탕이 소금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개미 모을 수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비꼬아대다가. 비꼬아대기가 있어요. 비꼬아대기가 있는데, 제가 다음 화면에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상에 빗대어서 무엇을 말하는 것? 골개미에 대해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심슨 가끔 웃고 싶을 때 심슨의 그 애니를 잠깐 보는데, 심슨이 누나들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거 보고 저는 상당히 많이 웃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심슨이 그래요. 내가 누나를 싫어하는 것만큼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만큼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방식. 이 골개미에서 뭔가 위트, 그쵸?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건데, 또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심슨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잘해줘? 나한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늘 누나들 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골개미들, 그래서 그때 제가 골개미의 하위범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리를 하면서 그런 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앞에 지문 것도 갖고 왔고요. 그리고 김병연의 우리 이제 그대로 나왔던 우리 기출에 나왔던 지문에서는 안악성에서 치른 곤욕이라고 나왔고, 아까 우리 본강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안악을 작가가 안락으로 바꾸어 썼다라는 거. 벽곡, 곡식은 안 먹고 솔잎, 대추, 밤 따위만 날로 조금씩 먹는 그런 삶,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삶도 그렇고, 신성이 되기 위해서 곡식을 먹지 않고 수련하는 방법. 그래서 이 김병연이 그 평안도의 양반들을 비꼬면서 못난 것들 하고 딱 대놓고 비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러면서 인심도 나쁘다, 마을 인심도 말하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밤새 먹지 못하고 추위에 그 방에 막 구멍 뚫려 추운 데서 일어나고 한번 전기를 마셔가지고 신선이 되려 하려고 실험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나오는 게 벽곡, 거기 나오죠. 다음 주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비교했던 거, 김병연의 뭐였어요? 그 주인이 워낙 가난해서 그 죽에 건더기도 없고 쌀도 별로 되지 않아서 여기 청산이 비추는 거 저도 좋아한다오 하면서 이 해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칭찬하기, 뭔가 우리 본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고 있는 해학에서 여기는 뭔가 교훈을 주긴 하지만 좀 비꼬아되면서 하고 있는 그런 골개미에 대한 풍자, 그쵸? 부정적인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뭔가 교훈을 던지거나 웃음을 유발하거나 하는데, 거기에서 또 보면은 그 사설시조에서 개라는 대상이 웃기는 대상도 있지만 웃기지 않는 대상이 하는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웃음을 같이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개가 하는 행동, 그쵸? 좋아하는 이모 올 때 쾅쾅 져가지고 못 오는 거에 대한 이미 오지 않는 그 상황, 이미 오지 않는 그 부정적인 상황, 응? 그 상황, 이 부정적인 상황을 이 개의 익살스러운 행동을 표현을 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이 오지 않는 상황이 개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오지 못하는 거야 라면서 임을 원망하지 않고 임을 원망해야 되는 거죠. 원래 왜 임이 안 오지? 왜 임이 안 오지? 에이, 나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조차도 어느 정도의 뭔가 포괄적으로 거기를 시선을 갖고 오면서 우리 아까 본강에서 했던 거에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 9페이지 자료 한글 자료 드렸던 거에서 보면은 사설시조에서 해악성 그쵸 뭐랬죠?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 그쵸? 이 관용의 시선으로 김병현은 주인의 비늘 나도 이런 상황 이런 부정적인 빈의 상황을 좋아한다오라고 하면서 뭔가 시선을 그런 식으로 보내면서 발생을 하고요.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 아까 이미 오마 하거늘 하면서 저녁을 일찍 먹었는데 이미 오지 않아. 이미 올까 그렇게 보다가 먼 데서 검은 뜻한 게 보이면서 이미다 해갖고 막 급하게 가면서 신발 벗어 다 안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3줄이었어요. 3대, 줄이 3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이니까 다행이지 하면서 하는 그런 실수, 급한 행동 그런 것도 보여줬잖아요. 그런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자의 그런 행동 이면에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틋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까지 정확하게 우리는 이 해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셔가 첫 번째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답을 드리면서 계속 문학사적 의의가 황진이의 우리 영반월에서 달을 조각난 달을 뭔가 사물에 빗대어서 읊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상적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해학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2009년 2번 문제에서 보면은 골개 개념 설명해라. 우리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지금 가에 대한 나에 대한 시조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문학적 발상 주체의 태도를 중심으로 주체의 태도 어땠어요? 안악성에서 곤욕을 치르며에서 보이는 그 주체의 태도는 상당히 이 못난 것들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안락성에서 날이 저물어 그래서 묵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 시간적 배경이 들어가 있으면서 관서지방 평안도 못난 것들이 시들린다고 우쭐대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풍자하고 있는 것들 양반의 허세의 비판이라고 우리 간단히 썼지만 이 내면에 있었던 홍경래의 낭과 연관해서까지 확장할 수도 있고 또 거길 또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까지 제가 먼저 시간에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마을 인심이 나그네를 싫어해 밥짓기를 미뤄 주마 풍속도 야박해 돈부터 달래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비판을 하는 주체의 태도 시적 화자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꼬아대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서로 설탕과 소금이 비꼬아대는 그 본문은 없었지만 맨 마지막에 너 개미 올 수 있어? 하라면서 서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장점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비꼬아서 하는 서로 너는
당뇨를 유발하고 뭐 하면서 비꼬아대는 그런 식으로 가는 주체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빈배에서 너무 배고픈데 꼬르륵 소리가 너무나 배고프니까 천둥 소리가 들린다라는 과장법의 주체 그 발상이 과장법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냉기만 슬민데 강산의 전기를 한번 마셨으니 인간 세상에서 벽곡의 신선이 되려 시험합니까? 라면서 선배 자본심까지 드러나는 이 문학적 발상. 문학적 발상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어적 표현, 제목에서 안악성에서 곤욕을 치르는 건데 안락성을 지나며 하면서 이 시적 화자가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 편하지 않았던 안악성애를 안락으로 바꾸는 간극 차이를 보여주면서 반어적 표현의 제목을 썼다라는 것, 문학적 발상이 과장, 너무 배고픈 게 천둥 소리 같다. 비판, 그 평안도 사람 양반의 허세, 못난 것들 하고 하면서 비판하고 비꼬는 태도로 가는 게 문학적 발상이고, 주체의 태도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서술하시면 되고요. 그 나아 작품에 개를 열하문이나 했던 거에서는 해야, 그쵸, 개 행동, 익살스럽게 개의 행동을 보면서 의성어 어때요? 캉캉 짖는 것까지 표현을 하면서 행동까지 보여주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문학적 발상이 우리 영반원을 통해서 참신한 인식을 봤으니까요. 계속 연결하면서 이미 오지 않는 것을 개 행동 때문이야. 임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개 행동에 자기의 그런 원망, 부정적 상황을 전가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웃음이 나오는 개 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 이면에 얼마나 이 시적 화자, 주체의 태도는 절실하고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고 하니까 그렇게 개 행동으로 전가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문학적 발상. 상당히 독특하죠, 이것도, 이 표현도.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다작품은 박흥보가예요. 제가 흥보가, 심청전, 신재효 본의 6마당을 다 중심으로 해고 그때 한 번에 같이 다작품의 골기의 개념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인화를 써가지고 밥을 의인화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문학적 발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박흥보가 외에 나머지 5마당까지 해서 총 6마당을 신지호 본으로 제가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까지 요 문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는 봤던 건데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죠. 개를 열하문이나 기르되 요게 같이 얄미우랴 하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요거 좀 잠깐, 주제가 보이는 어휘를 찾으세요 하면 얄미오랴, 그쵸?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시킨 표현, 얄미오랴,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요 문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유튜브에 올릴, 이제 물론 여기에 다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죠. 기출에 나왔던 것들 다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아까 신재효 본의 6마당 정리해서 마무리 또 지을 거고, 유충열이에요. 이름이 충열, 반각본인데 반각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홍길동전도 잘 알고 있지만 유충열전과 홍길동전과 비교해갖고 정확한 차이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거고, 조홍전과 유충열전, 조홍전 하는 순간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조홍전에서 뭐가 딱 떠오르고, 소대성전과 물론 용문전이 여기에 소편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본강에서 이걸 다 봤어요. 하지만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유충열전과 홍길동전이 비교해서 왜 문제화되고 있는지, 유충열전과 소대성전이 왜 무엇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지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예상 문제 준비해야 되는지, 유충열전, 조홍전, 소대성전, 홍길동전. 사실 이 타이틀만 봤을 때도 차이가 탁탁탁 떠오르셔야 되겠죠. 사실은 요거를 차이를 정확히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 푸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질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가 빈칸으로 나와 있어요. 빈칸 나온 건데 답을 채운 거죠. 그래서 제가 폰트를 바꾼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답을 여기 이렇게 써야 되는, 기입형으로 써야 되는 건데, 주몽신화 너무나 잘 알죠. 주몽신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충열전 하면은 우리 기출의 문제 문제 자체에서도 영웅 일대기 구조가 정말 잘 나타나 있는 유충열전을 이렇게 하면서 문제에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대기적 구조가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고 아주 출생 자체가 독특하고 그쵸? 신이하다. 능력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요런 거를 비교해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5개의 전에 어떤 차이와 또 이 전에는 여기 전에 없던 어떤 게 있었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상이 무엇인지 하는 거를 다 비교해서 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혹시 워낙 고전 전체를 다 들어가기는 시간상 어렵고 시간도 또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들어갈 거예요. 미리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면 그 5개의 유충열전, 홍길동전, 조홍전, 소대성전, 용문전 조금 스토리를 파악하고 들어오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죠. 다음 시간에 볼 때. 그래서 유충열, 우린 본강에서 봤어요. 그래서 비법한 능력을 가지고 시련을 꼭 겪고 극복을 해 나가죠. 극복해 나가서 시련 극복을 하고 또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또 시련 극복을 하면서 자기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출에도 기입형으로 나왔던 시험을 제가 예를 들고 답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추석을 잘 보내시고 제가 오늘이 9월 11일인데 오늘 했던 요거는 유튜브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2019년 1월에부터 제가 4월까지 현대시부터 현대산문을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복습이 필요한 부분, 추석 물론 올라오는 건 다음 주에 올라오겠으나 그래도 이번 달 그래도 한번 복습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같이 오늘 이거 한 거 플러스 여기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그때 한번 현대 쪽 어려우셨던 분들 복습하시기 좋게끔 몇 작 선정해서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요거 좀 미리 보시고 들어오시면서 만나 뵐게요.